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숫자 너머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길어지는 중동 불안, 여전히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장입니다. 마감 갈수록 상방 압력받은 유가, 이와 함께 힘이 약해지는 시장 보면서 함께 불안하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장 마감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을 이끌 상승 모멘텀을 뒤로하고 전각 후약의 화요일, 어지러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을 이끌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시장이 원하는 해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약간 오늘 웃음이 애써 웃는 듯한 약간 피곤해 보이세요. 사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에너지 드리고 전략 아낌없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웃으면서 항상 진행을 하는데 변동성 장세가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심해지고 이어지다 보면은 전방에 계신 두 분은 또 얼마나 피곤하실까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도 에너지 가득, 전략 가득 챙겨드리기 위해서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GTC 훈풍 그리고 유가도 안정이 되면서 강하게 출발했던 증시였는데 마감 갈수록 이거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경락 대표님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이게 한 2주가 넘어가잖아요, 전쟁이.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빠르게 돌아서고 안정화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저도 피곤하거든요. 네. 오늘도 마창 막판에 그 파병, 동맹국들의 파병이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또 갑자기 또 튀니까 선물이 화르르 물어내리고 네. 굉장히 피곤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2주 이상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 시장과 대면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장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반도체 위주로 그냥 종목을 포트로 꾸준히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돼요. 첫 번째 이거 여러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 간밤에 GTC가 열렸습니다. 새벽에 아주 그냥 즐겁게 잘 봤어요. 우리 황형님, 젠술 황형님 잘 봤습니다. 먼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다음에 추론 AI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거는 10,000배의 토큰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 감명 깊었어요.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더 증가해야 될지 시장에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년도 2027년도 1조 달러 매출 얘기했거든요. 지금 현재 대비해 가지고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메모리 업황이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에 대한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대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눈여겨봤던 것은 CPU의 렉, 그러니까 CPU를 가지고 하나의 큰 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범용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복선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좋았는데 유가가 아직은 이런 거 있죠.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진 않았구나. 내가 이제 햄스트링을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다가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움찔움찔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아직은. 조금 기다려보면 또 이것도 안정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하냐, 빨리 보내라, 길에 탐지 이거 제거해서 있다며요, 일본. 네. 아니 그렇게까지 자기들 잘 보호해 줬으면 보답을 해야죠. 우리는 안 갔으면 좋겠고 일부러 빨리 보내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도 힘든 시장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이야기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포트 구성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피곤하신 것 같다고 힘내시라고 두 분 덕분에 힘이 난다고 좋은 댓글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두 분 이런 댓글 들으면 조금 힘나시죠? 그럼요. 네, 힘이 나죠. 알겠습니다. 조금 텐션 올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네. 오늘장 한 줄평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앞에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은 역시 집안의 든든한 마다들, 마다들. 반도체. 마다들 하면 반도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믿고 있었던 젠스랑에 대한 발언, 현재에 대한 측정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뷰를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키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장 마지막은 너무나 아쉬웠어요.
아마도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이 FOMC 일정에 대한 시작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쟁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기로 속에서 파병이 된다라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일찍 종전이 될까?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주변국들에 대한 참전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화에 대한 또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파병을 이제 이제 좀 거리를 뒀었던 동맹국들에 대한 뉴스가 오히려 이제 유가를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유가가 움직이기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주요한 발언들. 근데 이번 주에 젠스왕에 대한 발언이 뿐만 아니라 또 AMD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 기대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진정되면은 언제든지 치고 올라와 줄 수 있는 뉴스들이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에는 역시나 또 이 든든한 마다들과 같은 반도체가 있었다. 네. 반도체가 받쳐주고요.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만연한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을 끌어올려줄 모멘텀들이 상존해 있는 시장이니만큼 이번 주 시장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자. 오늘장 한 줄평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한 줄평으로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쇼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네 번째 코너죠. 내 종목 AS 맛집에서 두 분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지금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 만큼 빨리 마감되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고민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종목쇼만의 특별함을 담은 시간입니다.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단순히 상승한 종목만이 아닌 오늘 하락한 종목들까지 솔직하게 짚어보는 종목 사용 설명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은 대표님의 리뷰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뜨거웠던 새 종목, 오늘 아쉬웠던 새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대표님? 오늘은 제가 상승 종목은 제가 MLCC 특집으로 다 준비했어요. 네. 이 종목들을 다 볼 필요가 있고, 전 종목은 다 홀딩 하셔도 됩니다. 오늘 상승 종목. 네. 그리고 하락 종목은 파두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상승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MLCC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엔비디아 젠스랑이 그룹은 뭐 그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삼성 단짝 종목들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기가 이제 그걸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TSMC가 가지고 있는 캐파 대비해가지고 수요가 고객사들의 요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낙수 효과를 보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는 여기에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의 무라타가 오늘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MLCC 관련된 기대감을 또 삼성전기가 받으면서 무라타가 치고 나오면서 이제 같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코칩 다 MLCC 관련된 기업이니까 상위 오늘 상승한 종목 이 세 종목은 꼭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고요. 삼성전기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더 지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복하고 있죠. 삼성전기가 대형주에서 지금 거의 탄력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8% 이상 올라가는 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하락 종목 중에서는 뭐 RF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은 다 그거잖아요. 저기 액티브 펀드에 포함되고 또 뭐예요, 저기 광전자, 네. 그러니까 광통신. 엔비디아 젠스랑이 어제 광통신 관련돼 가지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좋은데 구리도 같이 키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유 광통신만 키우는 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어제 분위기가. 네. 근데 이것도 계속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파두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파두는 여전히 수급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파두가 오늘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액티브 펀드의 주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제 최근에 그 기대감으로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고평가된 것도 맞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뭐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 된다. 우리가 뭐 꼭지에서 꼭 팔고 싶은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평가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하단에도 던지지 마시고요. 올라올 때 이 종목은 여전히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수급이 계속 좋은 상황이거든요.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가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리뷰해 주셨는데 지속 보유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파도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분할로 해가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리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뜨거웠던 세 종목, 오늘 아쉬웠던 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상승 종목 중에서 신성 ENT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네. 언급도 드리고 싶었고 또 저희 이 종목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들었던 맞아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파이널픽에서는 이제 이경래 대표가 또 소개를 잘해주셨고 그렇죠. 저는 또 이제 이 신성 ENG가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큰림과 같은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로 해서 미국 시장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는 이유는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올라왔습니다. 뭐 신성 ENG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뭐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발표에 따라서 이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AI 우주 데이터 센터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점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드렸었던 플러스 뉴스에 대한 알파가 또 왔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좀 더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차트를 본다면은 오늘은 상한가가 연출되는데 직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충분한 휴식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주가에 대한 눌림목 마디를 예상해 본다면은 2,600원 라인대 이 전후에서 분할 접근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추세를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하락 종목 중에서는요. 네. 이번에 이제 신성 ENG가 지금 태양광에서 올라왔다라면은 풍력 관련된 종목들 오늘 움직임 좋았거든요. 이 안에서 태용 종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마감이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풍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 호재성으로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주가가 좀 내려갔어요. 정거점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차트가 조금 더 넓게 보신다라면은 역사적 고점에 대한 위치에 좀 맞물려져 있다. 그래서 물량 소화 과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일봉 차트가 아닌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의 가격선인 4만 원 라인대에서 아마 주가에 대한 마디가 보일 겁니다. 그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어제 오늘 동안에 떨어진 위치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4만 원 라인대에 대해서는 이탈한다라면은 다시 또 그 타이밍을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지지를 확인하고 종목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중에 신성 ENG와 하락 종목 태용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주린이 로켓님께서 두 분이 겹치는 종목 더 좋아요. 그리고 다시 들고 온 종목은 더 좋아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사실 신성 ENG만 보더라도 두 분이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이경래 대표님도 파이널픽에서 소개를 해주신 만큼 두 분이 함께 주목하고 있던 종목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좋은 흐름 이어가는 것 보면은 두 분이 또 함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눈여겨보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시간이 또 파이널픽 시간이니까 저희 끝까지 채널 고정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락한 것까지 리뷰해 주시는 분은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뭐 신고가 간 종목들 나열하자면 자랑만 또 1시간 할 수 있는데 자랑 말고 시청자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셨잖아요. 못다한 전략 그만큼 많습니다. 어디서 더 이야기 나눠주실지 이경래 대표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에서 잘 대응해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잘 설명해 왔거든요. 그냥 저를 믿어주시면 돼요. 예, 그 믿는 시간, 믿음의 시간 유튜브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일 낮 1시에 항상 진행합니다. 무료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가지고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못다한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오시기 이광무 네. 대표님 오늘도 방송 마치고 아쉬운 마음 달래주시는 시간 준비해 네. 주셨을까요? 참 마지막에 좀 마음이 무겁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했던 약속은 또 지켜야죠. 이 방송 마치시고요. 좀 걱정이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아직 또 해석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내용들 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5시 10분 방송 마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마감 갈수록 힘들면은 두 분은 방송하기 더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만큼 또 두 분이 간절한 시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잠시 후 방송 마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내일장 준비 단단히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광무 대표님과 못다한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종목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포트폴리오로 4개의 칸을 여러분의 맞춤 투자 전략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단기, 중장기 이경락 대표님과 이광무 대표님의 전략이 담긴 4개의 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광무 대표님 먼저 칸 채워주실까요? 네, 단기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네,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을 지난해 연말 때부터 많이 맞아요.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도 잘 쌓여져 있는 수익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수익 이후에 눌림목이 다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소개점을 드리고 나서 단기 수익은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 기간 또 지지부진한 모습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주에 대한 견고함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카카오페이도 충분히 휴식을 끝낼 때가 왔다. 오늘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요, 상당히 체결 강도도 괜찮고 시장이 장 후반에 좀 밀린 게 아니었다라면은 아마 마감도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좀 보는 포인트는요. 일단 이 상단에 있는 파란색 이동평균선 있죠. 여기가 이제 22동평균선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기점부터 해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이틀 정도를 좀 공을 들인다면은 충분히 21선 돌파 테스트를 크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 카카오페이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다음 칸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까요? 할인 지주예요. 할인지주. 네. 제가 이제 IT가 아닌 것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 선택을 왜 했냐? 그동안에 다 잡혔던 종목들이,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 수급 포착돼가지고 와, 종목 고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림 지주와 하림이 같이 떴는데 하림도 자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하림 지주를 선택했습니다. 두 개가 같이 다 좋은 자리에 수급 포착이 되면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림 지주를 선택했고요. 먼저 하림 지주는 여러분들 뭐 페노션 인수해가지고 이제 뭐 벌크션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페노션과 같은 자회사. 그리고 하림. 제가 닭도리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통닭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예. 오늘 저녁은 닭도리탕을 먹을 거예요. 예. 맛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저녁 메뉴와도 맞물리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하림은 뭐 국내 최대 닭 유통사로서 그렇죠. 뭐 사료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봐요. 예, 뭐 전망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쌌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PBR이 여기는 0.54라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0.26 정도가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 전체 그림을 봤을 때 그냥 박스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옆으로 계속 기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고,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시순 매수가 좀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 투신권과 사모펀드의 순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거. 근데 오늘 수급 포착이 됐다.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봐요. 근데 아직은 일일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양봉 뜨게 되면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여기서 수급 들어오는지 계속 추격하면서 매수 타점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닭고기 하면 생각나는 그 기업, 무엇보다도 저평가 매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직은 1일 차트는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하림지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전략이 담긴 광무 N차트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이 종목 역시나 이제 추세를 돌리는 충분한 휴식을 마친 네. 종목인데요. NHN KCP입니다. NHN KCP. 예, 사실 오늘 카카오페이, NHN 그렇네요. KCP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집중을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요. 우선 이제 NHN KCP가 좀 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카카오페이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큰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NHN KCP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어떤 신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많은 고객사, 가장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제도적인 분위기에서 뭐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교체가 나왔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연결고리가 많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가장 전환점이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결합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NHN KCP에 대한 주가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쉬었습니다. 이제는 주가에 대한 위치가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위, 아래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때인데,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좀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점을 본다라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가까운 방향성을 기대해 보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2이동 평균선에 대한 넘어온다라면은 충분히 탄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NHN KCP도 소개해 주신 이유로 가파른 상승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저희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칸, 이겨라턴 칸도 채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선물이요? 네, 반도체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YMT예요. YLT요? 네, YMT. YMT. 예.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네. 가다가 말아서 또 기회가 왔어요. YMT는 제가 이 종목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지? 이럴 거예요. 자,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TLB, 유니마이크론, 뭐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네. 다 동사의 고객사예요. 기판에 들어가는 그 화학 소재, 금, 도금 소재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키징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PCB 기판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거 말고 FC, BGA나 MLB 요쪽으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어요. 와, 하이엔드급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기판의 동사의 도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화학 도금이. 우에무라라고 이제 일본의 경쟁 업체에 있거든요. 그쪽보다 먼저 레퍼런스를 받았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시장에서 잘 모르는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뭐 시장에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튼 좀 색다른 종목이죠. 우리가 기판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소재나 원료가 되는 기업은 잘 모르잖아요. 바로 YMT가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판 종목을 뭘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YMT 정도 하나만 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종목이 유리기판 테마주로 한번 물어보는데 실제로 유리기판으로 들어가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소재가. 자,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주가는 이렇습니다.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이 종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 수급으로 수급 포착이 됐는데,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실적. 요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라나요? 예. 작년에 100억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상장일에 최초로 보여줬어요. 뭔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죠. 네. 요거 일단 캐치할 필요가 있고요. 자, 시장에서 2천억대 지금 시가총액인데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리고 차트 또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부터 1일 차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규란 대표님이 12월 29일에 처음 소개해 주신 이후로 그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더 강한 탄력 기대를 해보자 YMT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단기, 중장기 그리고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로 오늘의 포트폴리오 채워봤습니다. 모든 종목은 오늘 수급이 뒷받침해준 종목들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시간 이제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드리겠습니다. AS 맛집 종목쇼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AS 맛집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상담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까지 올라왔네요. 제가 사실 여기에는 안 담겨 있지만 아까 이런 고민을 봤어요. 대우님께서 두 분이 너무 좋아서 고민인데 어떡하냐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저희 두 사람을요? 네. 음.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해결 못 해드리니까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려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상담 도와주실까요? 미래에셋증권 더 오를까요?라는 질문인데 미래에셋증권. 결론은 더 오를 겁니다.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지수가 지금. 저 지금 그 달리기 안 한 지 좀 됐어요. 이 하루하루가 좀 이 전쟁통에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날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지수랑 연결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갈팡질팡하면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신고가 이후에 이 변동성을 참 굉장히 어렵죠. 근데 결론은 그냥 내비두면 되는 자리예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박스로 그릴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추세는 쉽게 무너지는 추세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살아있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냥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뭐 국장에 보호예수 물량 보호예수 물량이 아니라 이제 예탁금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종목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수혜이기 때문에 증권업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뭐 물타기 불타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홀딩하고 박스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 만들어질 때 오히려 불타기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갈 수 있겠다.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광문 네. 대표님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 질문이 장기 턴어라운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설명이 좀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뭐 TV 방송 전문가 활동하고 또 주식 투자에 대한 또 경험도 있는데 철강주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올해는 제가 현대제철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아마 현대제철로 이야기로 해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제철의 포인트는 대미 투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대대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에 대한 제안을 처음부터 했던 게 미 현지 안에서의 이 제련소 건설하는 거예요. 다른 공장들 증설하는 거하고는 사이즈와 그리고 규모, 이 계획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현대제철이 앞으로 미국의 현지에 진행해서 만들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루트도 상당히 다양해지는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현대제철이 아무래도 철강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올 한 해 벌어들이는 것 중에 4분의 1, 뭐 적게는 5분의 1 이상은 관세로 나가는 돈이에요. 네. 그럼 미 현지에 대한 계획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관세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완공까지 해서 미국 현지 안에 공급이 나와준다면 수익성에 대한 개선은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가 좀 최근에 부진하죠. 언제부터 시장이 좀 내려왔냐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턴을 이미 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전쟁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예요. 전쟁에 대한 이 확산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경기의 부담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실행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주가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으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엔 너무 좋은 가격대다.
홀딩과 매수 관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전쟁이라는 별수와 함께 출렁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께서 네. 하도 대미투자 외쳐주셔가지고 율전님께서 대미광무라고 대미광무라는 별명 하나 또 네. 얻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경래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테크윙. 테크윙. 네.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까요? 우리가 테크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T 산업을 투자하는 데서 아주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IT나 반도체 쪽은 내가 아는 것만큼 매수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만큼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잔파동에도 휘둘리고 조금만 푸닥거리 만들어져도 팔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수익이 나도 팔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템백으로 원하고 내가 정말로 뭔가를 이뤄내려면 종목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차트도 제가 잠시 후에 봐드리겠지만 테크윙은 가압 프로브라고 해가지고 HBM4에 들어가야 되는 신규 장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낸드 핸들러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원탑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낸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 캐파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모조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본질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 액티브 펀드가 더 문제입니다. 액티브 펀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주가 막 올라갔다가 액티브 펀드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주가 막 내려오고, 액티브 펀드 자금 유입되는 거 주가에 반영되어졌어. 그래서 세로 뉴스로 때려먹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막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테크윙도 그런 케이스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럼 냉정하게 기업은 좋은 거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하단에 이게 ADX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깔아 보십시오. ADX라는 거고 이 검은 선. 자, 이 검은 선이 회색선이 60이거든요. 6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과열 구간에는 주가를 올리기 굉장히 어렵죠.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과열이 식었을 때 60 이하로 내려왔을 때 들어가면 되겠고요. 또 주가는 11선 이하에서 들어오면 됩니다. 11선 지금 빨간 색깔이 11선이거든요. 이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과열이 조금 더 식이면서 식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11선 이하에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 자, 오늘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에 대한 꼼꼼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어떤 종목 네. 도와주실까요? 에임드 바이오인데요. 에임드 바이오. 네. 지금 계속 네. 요청드린다고 댓글 네. 계속 남겨주고 계셨어요. 우선 이제 종종 실제로 매매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네. 일단 마이너스 13% 정도면은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주가의 위치에 그냥 고스란히 좀 상승폭 반납을 했는데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일단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최근에 안정적으로 추세를 좀 잘 만들어 왔어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동안에 주가가 내려왔는데 주요 주주라기보다는 초기 투자자에 대한 자금이 이제 일부는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그런 측면에서 같이 동달아 내려오긴 했는데 그들이 많이 팔아서 내려왔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처럼 보였기 때문에 같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왔을 때의 거래량의 유입에 대한 크기로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은 오늘 장 마지막 때에 시장이 좀 같이 밀리면서 또 후반도 약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내림세는 큰 뭐랄까 투매가 유발됐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도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에임드 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역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삼성병원에서 이 스핀오프된 이 기업이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주요 투자에 대한 지분을 받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뒷배경에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장 이전부터 해서 기술 이전을 했고 선급금이라든지 투자 운영에 대해서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는 최근과 같이 바닥을 좀 지지했을 때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 다만 여전히 이제 보호예수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보호예수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이 지나고 나서 반등을 제대로 했어요. 그 다음 보호예수는 아직 현재 위치부터는 한 2달여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빠지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지금은 고점 안에서 주가가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에임드 바이오에 대한 역할은 괜찮다.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시청자님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임드 바이오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이거를 가지고 시세를 이야기한다. 일단 62,900원 오겠죠? 예. 글쎄요. 보통 한국전력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배당 때문일 거예요.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국전력 최근에 전쟁 이슈 이런 것들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제가 요거 잠깐만 한번 제가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끔 좀 화면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은 3.27. 배당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쪽이랑 맞물려 가지고 계속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포트에 10% 넘지 않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당주로서.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성장 스토리나 어떤 엄청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냥 고리타분한 종목인 거 맞아요. 하지만 소버린 AI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도 맞고 포트의 10% 정도는 그냥 배당주로서 가져가는 그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많게 되면 적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투자의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새롭게 리밸런싱 할 필요는 있고요. 네. 다만 10% 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주로서의 투자 매력은 상당히 높고 말씀하신 62,900원대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가져가자. 다만 비중을 좀 잘 조율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국전력까지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방송 마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내일 낮 1시에는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무료로 더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못다한 상담 잊지 마시고 꼭 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단 한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을 공개하고 서로 치열하게 분석해서 최종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파이널픽 종목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전의 파이널픽 종목 리뷰해보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리뷰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소개해주신 종목부터 이전에 소개해주신 파이널픽 종목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이광무 대표님께 오늘은 먼저 요청드릴게요.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JI테크 어제 이야기했었거든요. 어제도 네, 맞아요. 네, 어제 리뷰를 했었는데 어제의 포인트는 특수가스에 대한 포인트로 이야기 드렸는데 네. 이 종목은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정말 바닥에서부터 아무도 모를 때 시작한 종목이다. 요번에 이 전쟁에 대한 계기로 해서 주목을 받았으니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CCUS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친환경 소재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뉴스들이 좀 전해져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주요 이 차세대 에너지 원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라면은 네.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신사업을 또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 대신에 주가 대응은 사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방송에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는 좀 단기 급등세가 나왔으니까 저는 아직도 이 종목은 더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텐데 이 종목은 추격하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도 저는 아직도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서 모두 공급하고 중요한 역할 다 하는데
아직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이상을 간다고 보여지는데 절대 여러분들 양봉에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음봉에서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전략. 저도 이 종목은요 계속 내려왔을 때 관심을 두고 볼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내려올 때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다시 한번 리뷰 도와주신 JI테크. 길게 봐도 좋을 종목이지만 단기간 많이 오른 만큼 신규 매수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리뷰 종목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네, 두산 테스나예요.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는 그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학 때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산 테스나는 그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스트 전문 기업이고 후공정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이 외주 테스트를 가장 많이 키워준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종목 얘기할 때 삼성이 이미지 센싱 장비를 들여라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자기 돈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반입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아주 만족스러워했었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바로 그 종목입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그 파운드리 쪽을 삼성전자가 일부 맡게 되었다는 그 젠슨왕의 인터뷰 내용이 네. 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됐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은 올해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거예요. 삼성전기가 올라온 이유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신고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신고가 만들어 놓고 윗꼬리가 달아가지고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굉장히 견조하게 시장에 막판에 밀렸음에도 견조하게 잘 버티는 이 흐름은 네.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다만 내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이것도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꼼꼼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리뷰해 봤고요. 오늘 파이널 픽 종목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 선정해 주셨을지 파이널 픽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은 코리아 서키트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는 리브스 매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의 리브스 매드부터 네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미 투자 역시나 등장을 했고요. 글로벌 70개국까지 핵심 포인트 공개가 됐는데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전해드리고 좋은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전해드리고 나니까 저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족분들이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원고 다음에 우리도 관심 있게 봤어요. 일단은 리브스메드에 대한 보는 관점은 일단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사실 오늘장 같이 좀 흔들릴 때 바이오 종목들 찾아낼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장 초반 때부터 좋았고요. 근데 하나 오늘 장 중에 크게 올라가는 바이오도 있고요. 크게 내려가는 바이오도 있었어요. 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 계속해서 전쟁과 같은 이슈가 좀 나온다면 바이오 종목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의료기기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90도 다관절로 옮겨지는 기구를 좀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수술에 집도할 수 있는 이 관절경 캠을 또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주요 국가의 인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국의 주요 기업을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이 회사가 기존 회사와 함께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특허권이 900건이 넘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다이렉트 뚫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네트워크 확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시장 외국으로 나가는 물량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외형적으로는 터졌어요. 근데 실적적으로는 좀 아쉬웠거든요. 그 실적을 전환시키는 원년의 해가 올해부터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무조건 흑자고요. 저는 올해부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터지는 의료기기에 대한 실적 변화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어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이 ETF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기는 아직 좀 신규 종목이라서 이 공간이 좀 포함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말로 이야기할게요. 네. 이 기업의 주요 주주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사가 초기 투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상장과 같은 동고동락했었던 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자기네가 만든 ETF의 중요한 위치에 이 기업을 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비중 역시나 적지가 않습니다. 전체 순위에 초창기 때
14번째로 비중을 가장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의도가 이 기업에 대한 지지가 신뢰성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니까 네. 주가는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현재 위치가 박스권처럼 좀 진행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진다면은 박스권 돌파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 공급하는 네트워크의 확장이 기대되는 종목 대미투자라는 키워드와 함께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리브스메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리아 서키트 핵심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 공개합니다. 네, 실적부터 메모리까지 4가지 핵심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코리아 서키트는 이경근 대표님이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신 이후로 130%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봐야 할 때가 온 건가요? 시즌 1에서 보면 500%가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즌 1에서는 예. 500% 넘었고 시즌 2에서부터만 또 130% 넘었는데 지금 또 갈 거라 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엔비디아가 저에게 참 많은 걸 젠스랑 우리 형님이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CPU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속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코리아 서킷도 속힘 관련된 지금 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격적인 양산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또 한번 점프업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요 종목을 이거 해외 주식인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니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화면 좀 잡아주십시오. 이게 FCBGA 관련된 종목인데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FCBGA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와 그리고 대덕전자가 신고가를 오늘 찍었어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코리아 서키트도 서서히 붙을 때가 됐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의 TPU 거기에 들어가는 FCBGA를 전부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럼 브로드컴은 거기서 뭘 만들었냐? TPU를 통해 가지고 커스텀, 그러니까 에이직이라고 하죠.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이 맞춤형 반도체 시대의 수혜주로 이제 브로드컴이 그걸 가장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가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사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적이었습니다. 뭐 메모리 쪽 그 메모리 모듈 가격 올라간다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적이 모든 것을 증언해 주거든요. 자, 작년 4분기가 어린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졌던 거 보이실 겁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 올해 업황턴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고겠죠. 자, 주가는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재미없는 구간일 수 있는데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진짜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네. 충분히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60선을 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터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시세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이거든요. 요 수렴하는 구간에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추세 전환이 여기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소개해 주신 이후 총 600% 넘는 상승률 보여줬던 종목인데 힘을 모을 만큼 다시 모았으니까 지금부터 볼 때가 됐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와 리브스메드 오늘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파이널 픽이 정말 박빙입니다. 50대 50. 이네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경현 대표님 뭐 리브스메드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이게 그 액티브 펀드가 좋은 게 뭐 네. 수급 들어오면 좋은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아유, 수급이 또 이제 제가 액티브 펀드를 무조건 좋게 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액티브 펀드 자체가 ETF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종목이 곱백으로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액티브 펀드가 이제 좀 무딜 때가 됐어요. 초창기 때는 새롭기 때문에 신선했지만 네. 이제는 타임폴리오, 삼성이 아니라 하나, 신한, 미래 앞으로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액티브 펀드에 대한 좀 식상함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코스닥에 대한 집중력은 액티브 펀드들이 계속 돌아간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더군다나 이 종목이 만약에 2대 주주의 타임폴리오가 초기 투자자라서 엑시트를 하고 싶다. 그럼 타임폴리오 자체가 내 주식을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추대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종목인데 네. 지금 왜 다시 편입을 할까? 그것도 상위의 포지션으로.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단기적인 위치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주주 엑시트가 아직은 안 나온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관 대표님? 전혀. 리브스 뭐, 매드 코리아 서킷도 뭐 질문 없어요? 네.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킷은 이제 구글의 TPU가 가장 주 무기죠. 네. 근데 오늘은 발표는 엔비디아가 했다. 일단은 이제 저는 미래의 성장성은 괜찮다. 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좋지만 지금 먼저 봐야 될 건 리브스 매드다라는 사실은 건가요? 아까 앞에서 네. YMT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YMT가요? YMT. 네. 오. 왜냐하면은 사실 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네. 저도 좀 이 종목을 좀 파고 싶거든요. 어. 근데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제품이 앞으로 우주 통신에 필요한 제품을 아니, 만들고 지금 있어요. 코리아 서킷 얘기하고도 왜 아니? 아니, 알겠어요. 시간이 결정했어요. 없으니까. 예, 시간 없으니까 결정했어요. 네. 예. 결정하셨을까요? 예, 예, 예. 네, 결정이 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광무 대표님의 리브스 매드 오늘은 형이 양보하신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킷은 조금 더 길게 봐도 좋은 만큼 지금은 리브스 매드 먼저 보자.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이었고요. 못다한 이야기 많습니다. 어디서 더 나눠주실지 이결 대표님부터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내일 오후 1시 유튜브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운 내가지고 내일 장은 또 분명히 터지면서 분위기 좋아야 돼요. 네. 신나게 내일 한번 함께 놀아볼 테니까 제발 오늘 유가 별 문제 없기를 기도드리면서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파이팅 넘치게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1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5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무료로 또 선물 같은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가지고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